안녕하십니까. 주식장소리 정재윤입니다. 오늘 시장 강보합세로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좀 약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로 전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일단은 조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저기 이벤트들이 좀 많습니다. 그 이벤트 거리를 일단 집중적으로 해서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대응이 좀 약간 힘들다 하더라도 조금 버티시고 좀 여유로운 투자를 하신다면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고요. 전화상담은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서비스니까요.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참여를 해주신 분을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드럼캣 시즌3 공연 티켓을 드리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공연 정보는 아래 하단과 같고요. 문자나 전화 주실 때 공연을 언급을 해주시면 일단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도 받으시고 좋은 공연도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자, 지난 시간에 못했던 것부터 지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라세미콘이에요. 15,400원에 30%를 좀 매수를 하셨다라고 좀 말씀하셨는데요. 자, 바로 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OLED 장비 섹터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많이 빠져있는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은 좀 나타날 수가 있으나 일단 추세를 전환시키기에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12,000원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3,500원에서 14,000원 정도 때까지가 오게 된다면 비중을 좀 줄이시고 일단 다른 종목군들은 한번 교체 매매를 한번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예요. 30%의 비중 25%입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 상당히 좀 좋았던 그런 기업이었었고 제가 상당히 좀 좋아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중국에 대한 수혜 상당히 좀 크게 일단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 부분들로 힘입어서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여전히 하락 추세대를 그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 최근에 금요일 날이었었죠. 이 금요일 날 이 저점을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낙폭과대로 들어갔을 때는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가 11선 그리고 2차 목표가가 21선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11선을 찍고 난 이후에 저점을 다시 갱신해줬는데 종가상으로는 깨진 않았습니다.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25,000원대권역 일단은 돌파 시도가 좀 나올 겁니다. 이때 자리때 일단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이죠. 22,550원. 이 자리대를 다시 한번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추가적으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대에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입니다. 에스코넥 1,550원에 60%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에스코넥을 좀 보니까 약간 지금 현재 매수가 부근입니다. 1,550원에 60%인데요. 일단 61선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안 되겠죠. 일단은 거래량을 좀 동반을 해주면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대가 이탈되면 안 된다라는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즉 61선도 이탈되면 일단 하염없이 밀려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 에스코넥이 과거에 일자리 관련 섹터였었어요. 근데 지금 이 메탈 케이스 부분들을 만들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이 에스코넥에 대한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61선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지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1,700원 정도의
도달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손절 라인을 60원, 이 61선 자리대를 한번 보시고 일단은 1,700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한번 목표가를 설정을 해놓고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 비중이 셉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챙겨놓고 절반 이상 챙겨놓고 나머지 물량만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에요. 36,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을 적어주질 않으셨네요. 자, 대우조선해양 한번 봅시다. 대우조선해양을 좀 보게 된다면 지난주죠. 금요일날 조선섹터가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습니다.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들이고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이 이탈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중 바닥을 형성해 주고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현대미포조선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거래량을 좀 동반을 해주면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일단은 매수가가 36,000원 정도라면 리스크 관리 자리 때도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없이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수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약 한 2020포인트가 넘어가는 순간이 나타나게 되면 대우조선해양도 일단 한 번쯤 덜어준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지수와 함께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목표가는 지금 현재 보게 된다면 이 자리대 37,000원대 자리대가 약간 좀 저항 자리대입니다. 이 자리대를 넘어가야 신고가 39,000원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크게 욕심을 갖지 말고 일단은 한 번쯤 챙겨주고 그리고 다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조이시티 21,100원에 20%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자, 조이시티가 게임 섹터인데요. 게임 섹터가 최근에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모바일 게임 쪽들은 크게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자, 조이시티를 한번 보게 된다면 NC소프트하고 이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NC소프트 같은 경우 비슷하죠. NC소프트는 밀려 내려왔다가 서서히 고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탈피 시도가 좀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추세 상단권역에서 이제 저항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최근에 상승을 해줬던 그런 모습들 양봉 캔들이 현재 5개째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조금 더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겠으나 일단 매수가가 21,100원 정도라면 이 자리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매수가 부근까지는 일단 노려보자, 상승을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죠. 16,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문자 상담 잠깐 멈추고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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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건가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저 액트요. 액트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3,400원 때부터 분할 매수해서 지금 현재 평단가가 2,970원이에요. 2,970원이요? 네. 비중은요? 지금 계속 매수 찾아 보니까 60%까지 갔어요. 60%까지 가셨다고요? 코스닥을 60%까지 간 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냥 불안해지네요. 일단은 이 종목을 왜 매수하셨어요? 이게 실적이 좋다고 그냥 방송에 나오니까 네. 얼마큼 좋아졌는지도 모르고 막 1,100%가 올랐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결국 사기 시작을 하면서 그냥 계속 분할 매집하고 또 3분기가 좋아질 거라 그래갖고 더 사고 이런 상태까지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이게 LG 디스플레이하고 또 연결이 된 회사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하셨네요. 일단 액트 같은 경우는 LG양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실적이 좋아져야지만 액트도 자연스럽게 좀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는 일단 기업 분석, 이 HTS 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네. 쭉 내려서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지금 2013년도 1분기와 2분기 때를 좀 보게 된다면 영업이익이 1분기 때는 1억, 그리고 2분기 때는 5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19억이 나왔었거든요. 네. 2011년도보다도 2012년도에 급감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2013년도에 1억과 5억이 나왔습니다. 일단 6억 정도가 나왔는데, 네.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과연 이제 실적이 돌아설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11억이 나왔대요. 네? 3분기가 11억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3분기가 11억이 나왔다. 그 네.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11억이 나왔네요. 3분기 때 별도 기준으로. 근데 약 한 18억 정도가 나왔네요. 3분기까지 합쳐서. 네. 그럼 거의 작년 정도의 실적을 달성을 했다라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느냐 여부를 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잘 나가야 액트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실적이. 네. 근데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4분기 때 애플 쪽에다가 납품을 좀 많이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액트도 일단은 실적이 조금 더 돌아설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네.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21선, 이 빨간색이 21선인데 21선에 대한 저항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네. 역배열 추세로 진행이 돼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회복할 때까지는 상당 기간 소요가 좀 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2,97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더 하지 추가- 말아요. 네? 더 하지 말라고요. 네, 추가 매수는 더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는 더 하지 마시고 일단 이 종목을 갖고 계시되 네. 지금 21선이 약 한 2,600원 정도란 말이에요. 이 네. 자리대를 먼저 일단 넘어가야 됩니다. 먼저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추세에 대한 반전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600원대가 다시 넘어오게 되면 많이 다시 넘어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저에게 전화를 한번 주세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근데 그때 가서 또 채택이 안 되면 전화 통화 힘들잖아요, 전문가님. 그렇게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액트 전에 상담 받았는데 다시 전화를 드리라고 했습니다라고 문자 남기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해드릴 테니까요. 2,600원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라. 손절도 하지 말고요. 일단 손절은 2,400원 이탈하게 되면 네. 일단은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밀려 내려가기 때문에 2,000원짜리 때까지 밀려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자, 성공 투자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자, 전화 상담 이어서 문자 상담 다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해운입니다. 8,160원에 70%예요. 참 한진해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한진해운을 70%를 그냥 질러버려졌어요. 이런 종목 하지 마시라니까 참 말씀 안 듣네요, 진짜. 자, 신저가예요, 신저가. 실적 개판이고요. 실적이 돌아서야지만 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경기 회복이 돼야 되는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조선주는 올라가는데 얘는 못 올라갑니다. 왜 못 올라갈까요? 자, 한번 보자고요. 이 지금 한진해운의 실적을 보게 되면 시뻘개요. 지금 올해 적자입니다. 올해 적자. 단기 순이익이 영업 단기 적자예요. 4,800억. 자, 부채 비율 보세요. 부채 총계. 2010년도에 7조 9천억이었었는데 올해 예상되는 게 10조가 넘어갑니다.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도 구조조정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비중 70%. 이거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반등 나오게 되면 지금 자리대 일단 비중 좀 줄여놓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얘는 지금 7,300원, 7,200원 이 자리대 오면 리스크 관리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리스크 관리 자리입니다. 지금 자리대가.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하세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보령메디앙스입니다. 보령메디앙스 14,560원에 10%예요. 자, 보령메디앙스 한번 볼까요? 자, 보령메디앙스가 금일 중국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4,560원입니다. 14,560원인데, 이거 추가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실적이 안 나와요. 테마성 종목입니다.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거 사실 종목이 있다면은 메일리업이라든가 제로투세븐 이런 종목 사세요. 락앤락이라든가 이런 종목 사시는 게 더 낫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은 8,700원에서 9,100원 정도, 8,700원에서 9,100원 정도 오면 일단은 이제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 대하TI 2,06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어요. 대하TI도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자, 한번 볼게요. 대하TI도 밀려 내려왔습니다. 지금 밀려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노려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 저점이 이탈되면 이거 1,500원까지 밀립니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절반에 대한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850원짜리대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 1,850원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1,800원, 1,700원에서부터 1,800원까지 일단 요 자리대가 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2,060원 단타 치지 마세요. 단타 치지 마시고 대응 못 하시니까 단타 치지 마시고 장투 하세요. 장투. 우량주로.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진 L&D 3,890원에 20% 매수하셨어요. 20%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한번 봅시다. 자, 삼진 L&D입니다. 삼진 L&D가 최근에 들어와서 일단은 상승을 했다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역의 하단권역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이 하단,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세가 깨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밀려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얼추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왔어요. 그렇게 된다면 절반의 되돌림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좀 따져보게 된다면 약 4,100원에서 4,200원 정도 이 자리대까지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3,89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약간 수익권역입니다. 약간 수익권역인데 일단은 기준 라인대를 좀 잡아놓고 타이트하게 좀 대응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네이버로 57만 9천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20%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네이버를 한번 볼까요? 최근 들어서 이 네이버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이 주가의 흐름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지속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61만 8천원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마찬가지예요. 돌파된 고점을 지지를 해주고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얘는 이제 이 고점을 넘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조정을 받느냐 요 구간입니다. 57만 9천원이라면 지금 현재 약 고점 돌파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보다 조금 위에서 사셨단 말이에요. 57만 9천원 자리대면 요 자리대란 말이죠. 일단은 절반 정도는 좀 챙겨 놓고 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리 구간에선 이제 저항대로 좀 진입할 그럴 자리대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절반 정도 일단 차익을 해 주시고 나머지 물량만 일단 이 정고점이 넘어가는가 요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주도주예요. 여전히 주도주인데 한번 21선을 다시 한번 이탈시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가격 조정 내지는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챙겨 놓고 나머지 부분만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보자.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약 한 70만 원 정도 때까지는 보여지긴 하나 일단은 정고점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야 돼요. 66만 원 정도 이 자리대를 목표치로 좀 잡아놓고 일단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QSI예요. 6,970원에 10%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QS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QSI가 지금 상당히 어느 정도 좀 매물을 소화를 해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QSI를 한번 볼까요? QSI를 좀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 아직까지는 어울리지 않는 종목입니다. 지금 큰 박스권역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 이렇게 다시 한번 밀려 내려왔다가 고점 돌파 시도가 나왔었는데 다시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이건 이런 종목이 다 있나? 지금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단기적으로 상승했어요. 단기적으로 5일선 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급락입니다. 이제 낙폭과대로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6,970원 정도라면 지금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했을 수도 있는 자리인데 지금 못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자리대 이거 저점 이탈하면 안 됩니다. 저점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5,000원 초반대까지 다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10%니까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자리대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6,200원, 300원대 정도 반등이 나오면 종목 교체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SMEC입니다. SMEC 7,800원에 20%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SMEC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면 어떻게 돼 있는지. 자, 이 종목도 저가가 이탈됐죠? 자,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저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이 가격 폭만큼 빠지죠. 그리고 이 자리대가 이탈되게 된다면 다시 빠집니다. 근데 지금 자리대는 61선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이 자리대가 갭이 있습니다. 그죠? 이 자리대에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5,800원, 많게는 5,0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셨다라면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을 만약에 장기적으로 하셨다라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중 조절을 해 나가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61선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일단 이 종목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등에 대한 목표치는 약 한 7,700원 정도, 7,700원 정도 목표치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LG전자예요. 66,000원입니다. 66,000원에 60%. 자, 6개월 정도의 장기 대응을 하실 겁니다. 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자, 6개월이 장기는 아닙니다. 그죠? 장기는 아니에요. 장기는 아닌데, 차라리 그런 마인드로 한다면 저는 오히려 찬성합니다. 자, LG전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봉을 먼저 한번 보게 된다면 빠질 만큼 얼추 다 빠진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죠? 빠질 만큼 빠지고 만약에 빠진다라면 6만원짜리대를 한번 위협을 해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여전히 월봉상에서는 박스예요. 박스인데 6개월 정도의 장기 투자다라고 하신다라면 저는 다른 종목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6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약 1% 정도 손실권역이거든요. 그렇다면 손실 없이 약간 수익을 내고 난 이후에 다른 종목군들로 한번 갈아타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즉 만약에 장기적인 투자를 하셨다, 6개월 정도를 좀 보셨다라면 우선적으로 한 7만원 정도, 이 정도까지를 일단 목표치를 좀 보고 일단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무지하게 문자가 좀 많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다 해드리지는 못했어요. 내일 이어서 또 해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중국의 정책 방향에 귀 기울이자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중국 관련 섹터들 무지하게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날라가죠? 자, 중국 관련주들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 종목군들 더 갈 겁니다. 그런 종목군들 찾으세요. 뭘 보고? 중국의 정책 방향을 보고 찾으면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